26일 밤부터 시작된 대구 달성군 주암산 산불은 한 차례 재발화를 거치며 2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8일 0시 기준 대구에서는 5,825명, 경북에서는 4,9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달서구와 북구, 경북 포항에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월 1일 0시부터 방역 패스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식당, 카페에서 60세 미만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재택치료 이후 완치된 시민을 통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겪고 느낀 것들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6일 밤 대구 달성군 주암산에서 불이 나 14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27일 밤 다시 불꽃이 살아나 28일 날까지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불길은 재발화 18시간 만에 잡혔고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6일 오후 문경의 야산에서 난 산불은 7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산림 24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이 밖에도 봉화, 김천 등 곳곳에서 주말 사이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8일 0시 기준 1일 확진자는 대구가 5,825명, 경북이 4,9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는 60대 이상이 19%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20대, 10대 미만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1,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가 1,102명이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이 1,123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 0시부터 방역 패스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위험군 치료와 확진자 관리에 보건 인력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1일 0시부터 방역 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식당, PC방, 동전 노래방 등 11종 다중이용 시설은 물론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 패스도 모두 해제됩니다. 전국 하루 평균 신속 항원 검사량은 25만 건 남짓. 절반 이상이 방역 패스용으로 분류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음성 확인서 발급을 중단합니다. 이제 보건 인력이 위중증 환자 치료와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는 QR코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대신 식당, 카페 등에서 오후 10시까지 최대 6명이 모일 수 있다는 지침은 그대로입니다. 거리 두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의견을 좀 수렴할 예정이고 그런 의견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시행 중단됩니다. 방역 패스 시행은 중단됐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난 만큼 사망자 수도 늘고 있어 안전을 위해 개인 방역에는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면 한동안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도민께서는 자율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 방역과 예방접종, 거리 두기 등 적극적 방역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8일 하루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패스가 중단된 만큼 개인의 위생에 더욱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하루에 십수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동안 나는 아니겠지 하던 분들도 이제 코로나가 바로 옆으로 온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와 전화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재택 치료 과정에서 느꼈던 일들 그리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별 느낌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지나면서 약간의 목 아픔과 열이 나기 시작해서 1, 2, 칠 때는 목 아픔과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정도였는데 3, 4, 2차 때는 열과 함께 몸살이 좀 심하게 와서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3차 접종도 받은 상황 때 아마 내가 걸리겠어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거의 걸린 사람이 없던 상황인데 설마 제가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이제 제가 또 타지에 혼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중증으로 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확진 받은 당일에 그 확진 확인서 작성할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소통이 잘 됐던 것 같고 전화를 했을 때는 약간 항상 통화 중일 때가 많아서 통화하기가 좀 힘들었고 자가격리 해제 확인서도 제가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보건소에서는 제가 먼저 묻기 전에는 특히 대답을 해주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간의 전기침과 콧물이 살짝 있긴 하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 봤을 때도 음성으로 떴습니다. 근데 약간의 전기침이 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봐 여전히 재택 중이며 웬만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집 밖으로는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나마 이제 제가 백신을 3차까지 맞아서 좀 이렇게라도 큰일이 안 일어나고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물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이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장애인 시설인 성낙원의 인권침해 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낙원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성낙원에서 18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것이 파악됐고 50여 명이 거주하는 생활관에서 28일 기준 3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저질환자와 비확진자의 임시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경산시가 방역 지침만 따져 집단 감염을 방치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 하강식을 알리는 애국가가 퍼지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영화의 한 장면 기억하십니까? 태극기를 달고 내리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 1989년 이후 이 모습은 사라졌는데요. 요즘 우리는 태극기를 얼마나 달까요? 한 조사 결과 국기를 다는 날마다 매번 태극기를 다는 성인 남녀는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건데요. 되도록 달려고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지만 달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도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103년 전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졌던 만세 소리. 그날을 기리며 이번 3.1절에는 태극기를 꼭 달아보는 게 어떨까요? 경축일에는 기쁨과 김면 사이 간격을 붙여서 높이 달아야 하고요.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있도록 달면 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안강 중앙로가 왕복 4차로로 확장돼 시민들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25일 경주시는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을 갖고 긴 기간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는 안강읍의 동서를 관통하는 중심도로로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정체가 빈번했던 곳이지만 토지 보상과 예산 확보 등 행정상 어려움으로 공사 완료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532m 짧은 구간이 개통이 안 되어서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남은 구간이 완전히 개통이 됨으로써 이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소위 안강읍의 간선도로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되고 또 교통난 해소, 안전한 통학길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 한 주도 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슈가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까지 찾으며 보수 확장을 시도했고, 네. 국민의힘은 중앙 방침에 이탈한 한국노총 대구 경북본부가 지지선언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대구에 왔다는 소식까지 짚은 후 경북 지역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개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구 경북 미래발전위원회가 보수층 공략을 위해 강폭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달성군에 마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의 대구 거주 결정을 환영하고 쾌차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 행사에는 박창달 위원장과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동열 박근혜 서포터즈 중앙회장을 포함해 중도 보수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대구 경북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에는 박정희 생가를 찾아 참배를 하는 등 보수층 민심 공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가 지지를 선언했다던데요. 네, 한국노총 대구본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경북본부도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이목을 끕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모바일 투표 끝에 이 후보 지지를 결정하고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에도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 방침과 달리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된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지난 주말 직접 대구에 와서 지지를 호소했죠? 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주말 대구에 와 지하철 참사 유족, 결혼 이주 여성, 특성화고 졸업생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심 후보는 첫 일정으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화재 참사 기억 공간을 방문해 유족과 도시철도 노동자들을 만나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동성로로 이동해서 대중연설에 나섰습니다. 심 후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비판하면서 대구 시민이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과 특성화고 졸업생은 직접 무대에 올라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심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지난주 개봉했다고 하던데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3일 영화 보드랍게가 개봉했습니다. 보드랍게는 경산에서 나고 자란 위안부 피해자 김순학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다. 김순학 할머니는 16살이 되던 해 대구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따라 나섰다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광복 후 스스로를 책망하는 삶을 살아오다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을 만나면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로서 인권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2010년 숨지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해 내놨고 대구 희움 역사관에 미달이 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기존의 영화가 피해 당시를 집중했다면 보드랍게는 이후의 삶을 주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상훈 뉴스민 기자와 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천시가 2021년 전국 시구 단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3일 통계청 잠정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영천시 합계 출산율은 1.33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 0.81명보다 0.52명이 경북도 0.97보다 0.36명 높은 수치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영천시 관계자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앞으로도 아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영천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